SNS를 중심으로 해서 네. 지금 유력한 대권 주자 네. 안희정 후보를 아주 뭐 야무지게 씹어 제끼시더라고요. 저는 안희정 후보를 씹지 않습니다. 그 껌도 아닌데 왜 씹어요? 아니 굉장히 많이 씹으시던데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항심소에서 대선 후보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대선 출정할 때 연설문들을 이제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평소에 안희정 씨에 대해 상당히 기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대선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이 말도 잘 못하시고 또 기본적으로 생각이 상당히 짧으세요. 그래서 짧은 말로밖에 못하시는데 안희정 씨는 비교적 길게 말씀을 하시고 또 비교적 말이 돼요. 네네. 그런 분들이 후보 선언을 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네. 마치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과 같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로 정도 나올 줄 예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딱 그 기대를 가지고 연설문을 딱 읽는 순간 이 순간 실망이 컸습니까? 이 뭐야? 오. 이 생각이 탁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설문이 이거는 그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어. 김연사 분연이 일어나서 내가 이 연설문에 대체 어쩌자는 거냐? 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선생님 그날 죄송한데 꽁트는 그만하세요. 아 진짜 아니 많이 버거워요. 부끄러워서 못 보겠어요. 아니 그래도 이게 얼마나 아니 재밌게 좀 해보려고 아니 콘텐츠를 연구를 하셔야지. 그걸 꽁트로 메우시려면 어떡합니까? 아니 요즘의 대세는요 네. 재미있게 쇼를 해야 된다. 네. 쇼 이러는 거잖아요. 아하. 지금 만마에서도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안희정 지사의 어떤 포인트가 그렇게 우리 교수님을 분노케 했습니까? 그럴 때 기본적으로 이제 안희정 지사하면 우리는 저 사람이 그래도 진정성이 있다 네.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희정 씨가 왜 대통령하러 나왔어요? 대통령 되겠다고 왜 나온 것 같아요?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시사 평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감은 우리 김용민 선생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김용민 선생도 말을 못하고 이렇게 되는 선언문은 혹시 보셨어요? 예, 조금 봤습니다. 네, 좀 봤다잖아요. 전체를 볼 필요가 없는 그걸 딱 읽으면서 감동이 쫙 온몸에 스쳐가는 그런 걸 느끼셨어요? 아니, 너무 좀 구태의연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 들었죠? 적절한 비판입니까? 적절한 비판이라 키 포인트를 잘 찍으시네요. 사실 안희정 지사 하면은 새로운 패러다임, 새 인물. 그렇죠. 그 유의 이미지가 강한데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 교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도라면 네. 그것이 단순히 내가 그래도 한 살이라도 좀 젊으니까 젊은 저를 선택하세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새롭게 바뀌는 이 사회, 국가, 패러다임이 뭔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분명하게 던져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또 잘 못하죠.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차라리 저가 시대 교체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시대에서 어떤 시대로 교체해야 될지 국민 여러분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이라도 이야기를 해야지. 마치 내가 시대 교체를 할 테니까 너희들 따라오세요. 여러분 시대 교체가 뭔지 아시죠? 모르셔도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에이 뭐 그렇게까지 강압적으로 했습니까? 저가 안 그랬고 김용민 선생님 그랬잖아요. 맞아요. 메시아가 도래한 것처럼 너희들 기대하라. 신천지를 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는데. 이쯤에서 그러면 안희정 지사랑 전화 연결을 통해서 전화 연결됩니까? 그런 말을 했는지 우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큰 거 내냅니다. 황상민 쫄았습니다. 황상민 쫄았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네. 김용민 씨는 내 이름은 좀 빼줘, 내 이름은. 근데 그거 지금 재욱 씨나 사실 그 선언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 안희정 씨 지지율이 5% 수준이었어요. 네.
그 선언을 하고 나서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거의 뭐 20% 수준까지 네.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랬을 때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 아니 뭐 그 전화해가지고 직접 확인을 해야 된다. 뭐 확인하고 저렇게 뭐 있어? 건강한 거 맞지? 내가 볼 때 그냥 발보도로 보이는데요. 그냥 비세요. 한번 봐달라고. 황심소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 팟캐스트 들어봐요. 자세한 내용 다 나있어. 교수님 그 안희정 지사가 뜨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안희정은 세컨더 문재인 씨거든요. 그 부각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안희정 네. 씨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는 문재인 씨 개인의 특성보다는 국민들이 야당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 그것도 야당도 진짜 야당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기대 이꼴 문재인 씨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민주당에 대한 그 기대가 문재인 씨로 뭐 성화가 되고 폭발해야 되는데 네. 이 문재인 씨한테 그만큼 기대하기는 뭔가가 불안한 구석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불쏘시개로 백업해주는 존재는 그러니까 이제 제2의 문재인 안희정은 뜰 이유도 없었고 어차피 사그라질 것이다. 아니에요. 어차피 사그라지는 게 아니라 네. 충분히 안정적인 지지가 선거가 끝나는 그날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조제 역할에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씨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는 네. 마치 안희정 씨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 이야기는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를 극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아, 지금 굳이 극복할 필요가 없거든. 시대적 소명은 예. 안희정 씨가 제가 사실은요 안희정 씨의 출마 선언문을 읽어보면서 네. 이분이 본인이 조금만 이 선언문을 잘 썼으면 본인이 문재인 씨를 극복할 수 있는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공감시킬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 출마 선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20% 수준에서 지금 반토막이 나버리는 10% 수준. 예, 이재명 씨. 그분은 왜 그렇게 됐는가? 네. 그 사이에 뭐 큰 실수를 하거나 뭐 한 것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생기고 나서 사실은 국민들이 엄청난 분노, 이게 나라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랬을 때 누군가가 강하게 그냥 이 세상을 확 뒤집어 버렸으면 하는 그 기대를 가지거든요. 예. 그런 기대가 최고조로 올랐을 때 네. 대중의 마음은 누구한테 쏠리는지 아세요? 이재명. 그렇죠. 이재명 씨를 바라보는 대중의 마음이 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재명 씨가 인기가 막 올라갈 때는 이재명 씨와 가장 반대되는 이미지를 가진 그 사람을 이재명 씨가 공격을 할 때, 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한테 너무나 자연스러울 때 이재명 씨 인기는 올라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더 이상 국민들의 마음속에 적이라는 위치를 차지하지 않게 되면 이재명 씨는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이 탄핵이 끝나자마자 이재명 씨는 바로 그 상황으로 적극적으로 빠지는 상황에 있었는데 새로운 적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적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네. 이재명 씨는 혼란의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을 누구를 설정하기 시작을 했냐 하면 바로 많은 국민들이 마치 구세주라고 믿고 싶어하는 그분을 적으로 설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적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어요? 1등이니까.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려면 지금 1등인 사람을 내가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죠. 보이기 네.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국민들의 심정에서는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야. 누구보다도 뚜렷하게 공격을 할 때 이분은 아주 뚜렷하게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탄핵이 기각되면은 이재명이 다시 뜨겠군요. 그럼요. 탄핵이 기각되면요. 문재인 씨가 죽어요. 이거 예측은 최욱 씨가 제가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네, 2달 전에 제가 했습니다. 왜 죽는지 아세요? 약 올라서 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소 뒷걸음질하다가 쥐잡는 수준의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과 아주 분명한 과학적 사실과 논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거기에서는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문재인 씨는 아까 상당히 구세주와 같은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지금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세주는 그러면 또 나름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적이라고 상정할 때 그 구세주가 등장하는가? 문재인 씨의 적은 누굴까요?
문재인의 저. 예, 누구랑 같이 대비될 때 문재인 씨의 특성이 더 가치롭게 부각될 수 있을까요? 누군지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네. 딱 이야기를 하세요. 네. 행동이 경박스럽고 사생활이 복잡하다. 네, 이제 알겠죠? 예. 뭐 우리 황쌤 교수님 모시고 지금 대선 주자들 워낙 이제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네. 그 심리 분석을 좀 해봤는데 어떻게 좀 수긍이 되세요? 아니면 전혀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알아는 들으시겠다. 네. 그래야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알아들었다 해. 빨리 해. 근데 진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요,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 들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 맘마이스 전력 질주할 테니까요.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황상민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버거워요. 부끄러워서 못 보겠어요. 아니, 그래도 이게 얼마나 아니, 재밌게 좀 해보려고. 아니 콘텐츠를 연구를 하셔야지. 그걸 꽁트로 메우시려면 어떡합니까? 아니, 요즘의 대세는요, 네. 재미있게 쇼를 해야 된다. 네. 쇼! 이러는 거잖아요. 아하. 지금 맘마이스도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안희정 지사의 어떤 포인트가 그렇게 우리 교수님을 분노케 했습니까? 아, 그럴 때 기본적으로 이제 안희정 지사 하면 우리는 저 사람이 그래도 진정성이 있다. 네.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희정 씨가 왜 대통령하러 나왔어요? 대통령 되겠다고 왜 나온 것 같아요?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SNS를 중심으로 해서 네. 지금 유력한 대권 주자 네. 안희정 후보를 아주 뭐 야무지게 씹어 제끼시더라고요. 저는 안희정 후보를 씹지 않습니다. 그 껌도 아닌데 왜 씹어요? 아니 굉장히 많이 씹으시던데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항심소에서 대선 후보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대선 출정할 때 연설문들을 이제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평소에 안희정 씨에 대해 상당히 기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대선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이 말도 잘 못하시고 또 기본적으로 생각이 상당히 짧으세요. 그래서 짧은 말로밖에 못하시는데 아니 시사 평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감은 우리 김용민 선생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김용민 선생도 말을 못하고 이렇게 되는 선언문은 혹시 보셨어요? 예, 좀 봤습니다. 네, 좀 봤다잖아요. 전체를 볼 필요가 없는 그걸 딱 읽으면서 감동이 쫙 온몸에 스쳐가는 그런 걸 느끼셨어요? 아니, 너무 좀 구태의연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 들었죠? 적절한 비판입니까? 적절한 비판이라 키 포인트를 잘 찍으시네요. 사실 안희정 지사 하면은 새로운 패러다임, 새 인물. 그렇죠. 그 유의 이미지가 강한데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 교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도라면 네. 그것이 단순히 내가 그래도 한 살이라도 좀 젊으니까 젊은 저를 선택하세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새롭게 바뀌는 이 사회, 국가, 패러다임이 뭔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분명하게 던져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또 잘 못하죠.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차라리 제가 시대 교체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시대에서 어떤 시대로 교체해야 될지 국민 여러분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이라도 이야기를 해야지. 마치 내가 시대 교체를 할 테니까 너희들 따라오세요. 여러분 시대 교체가 뭔지 아시죠? 모르셔도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에이 뭐 그렇게까지 강압적으로 했습니까? 저가 안 그랬고 김용민 선생님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 메시아가 도래한 것처럼. 한정 씨는 비교적 길게 말씀을 하시고 또 비교적 말이 돼요. 네네. 그런 분들이 후보 선언을 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네. 마치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과 같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로 정도 나올 줄 예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딱 그 기대를 가지고 연설문을 딱 읽는 순간 이 순간 실망이 컸습니까? 이 뭐야? 이 생각이 탁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설문이 이거는 그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어. 김연사 분연이 일어나서 내가 이 연설문에 대체 어쩌자는 거냐? 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죄송한데 꽁트는 그만하세요. 진짜. 아니